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에 국가적 기술력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80톤 무게의 마애불 잎불과 재건, 보존 방법을 정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조계종 중앙조계 정책 모임 무량회가 천년을 세우다 불사금 1,000만 원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도 1,000만 원을 기탁하며 사이 원만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빛고울 광주 불교계가 지역 발전과 시민 안녕을 기원하며 달해제와 평안 기원대제를 열었습니다. 보물 성버사지 5층 석탑 앞에서 불자와 시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전북 김제 청운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처님 열반 괴불탱화를 조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점안법회를 앞두고 언론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의 국방안보 전문가이자 국군 불교총 신도회장을 지낸 불자 정치인 김병주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단 대작불사인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에 국가적 기술력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80톤 무게의 마애불 잎불과 재건, 보존 방법을 정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단의 최대 역점 불사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기 안에 마애불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청정한 국토를 얻고자 하면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지진으로 쓰러진 80톤 무게의 마애불을 세운다는 것은 과거 찬란했던 불교 문화를 다시 한번 꽃피우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작불사는 전국 4부대 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한국 불교 중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겠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국민들한테도 이것은 국가적인 문화유산으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불자들의 원력을 세우다 보면은 국민들도 함께 하지 않나, 전통적인 불교 문화유산을 제대로 한번 지키고 보호하고. 관건은 이 마애불이 산 중턱 급사면에 놓여 있고 무게가 엄청난 데다 접근로가 좁아 어떤 기술로 다시 세우냐입니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BBS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애불의 잎불 위치, 높이,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잎불에 관한 기술적인 면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단 역시 오는 8월쯤 나올 예정인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 마애불 잎불 실대형 모의 실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말쯤 되면은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의 실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은. 조계종 총무원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가 2025년이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3D 마애불 스캔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애불 잎불을 위한 4부대 중의 원력이 꾸준히 모이면서 1700년 한국 불교의 자긍심을 세우고 미래 천년을 새롭게 열겠다는 불교 중흥의 길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중앙조계 정책 모임인 무량회가 37대 집행부의 핵심 정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로 무량회 회장을 맡게 된 일화 스님은 어제 사회특별보좌관 현무 스님과 함께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일화 스님은 무량회 종회의원 스님들이 집행부의 정책불사에 적극 동참하고자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고, 이에 진우 스님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엔 중앙종회의원이자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인 성원 스님이 함께했으며 천년을 세우다 불사 중 하나인 명상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대각종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의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전하며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국군 용창의 새천년을 서원하는 불사에 이웃종단이 기꺼이 동참해준 데 크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진경 스님은 만청 스님이 그동안 불교 종단 간 화합과 발전에 솔선수범해왔다고 소개하며 대각종 부여 미암사의 전통사찰 지정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 불교계 간 인연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스리랑카 라마냐파 종정 마쿨레 위말라 마하 나야카 스님에게 이같이 밝혔고, 이에 나야카 스님은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나카야 스님은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태 이후 한국 불교계가 보여준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조계종은 스리랑카 콜롬보에 사회복지법인이 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스리랑카 불교를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충남 아산에서 세계 불교문화축제를 여는 한국 다문화 불교연합회 회장 담마키티 스님이 통역을 하며 함께했습니다. 스리랑카 라마냐파는 시암파와 아마라 뿌라파에 이은 스리랑카 세 번째 규모의 불교 종파입니다. 빛고울 광주 불교계가 지역 발전과 시민 안녕을 기원하며 달해제와 평안 기원대제를 열었습니다. 긴 세월 광주 도심을 지켜온 보물 선거사지 5층 석탑 앞에서 불자와 시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공원 안에 자리한 선거사터. 높이 7m에 달하는 석탑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탑을 받치는 기단에서 몸체 몸돌,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단정한 조형미를 이루는 이 탑은 보물 제109호 선거사지 5층 석탑입니다. 서호층 석탑이라고 불리우는 이 탑은 광주 읍성을 기준으로 동구 지산동에 있는 보물 제110호 동5층 석탑과 함께 쌍벽을 이루며 전형적인 고려시대 석탑 양식을 보여줍니다. 옛 설화에 의하면 탑이 자리한 광주 공원 일대는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머리가 북쪽을 향해 거북이가 떠나면 광주가 쇠락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석탑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석탑 앞에서 광주 시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달해제와 기원대제가 올해로 3회째 펼쳐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광주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했던 1300년 전 선조들의 큰 은혜와 공덕을 찬탄하고자 달해제와 불교의 전통 의식 공양법인 영산제를 통해 광주의 평안과 남구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사지 5층 석탑의 의미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판 설치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광주를 지킨 석탑이자 광주를 지키고 있는 비보석탑의 공덕을 많은 분들에게 전했으면 합니다. 행사에는 김병래 남구청장을 비롯해 김대원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시민과 불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왜 선거사지 5층 석탑을 이곳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은 우리 광주를 끌어가고 있는 모든 유정자들은 다 함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일 우리 불교연합회 염원인 빌딩을 우리 불교계에 제가 재임하는 동안 반드시 이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약속 하나 올리겠습니다. 석탑에 해차를 올리는 헌달의 공양 의식이 이어지고 황금빛 바라를 두고 펼치는 광주 영산제 보존회 스님들의 화려한 승무와 웅장한 범패 소리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탑 주위로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클래식 무대와 지역 타인들이 선보이는 들차회 시연까지 사부대중은 탑도리를 펼치며 광주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 진지훈입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희망의 소리가 조계종 총본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지난 8일 저녁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정전협정 체결 70년 기념 평화기원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대신 읽은 격려사를 통해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한 불교계의 뜻과 노력이 대외적으로 천명돼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저녁 7시 야단법석의 타악 공연을 시작으로 조계사 소년소녀 합창단과 아이랑의 합동 공연, 고금 스님의 법고 울림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 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이 지은 시 통일을 바라며가 낭독됐고 불교 레크레이션과 함께한 통일 노래 율동 배우기 프로그램이 마련돼 조계사를 찾은 4부 대중이 평화 통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하소 100년 축제로 유명한 전라북도 김제 청운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처님 열반 괴불탱화를 조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 점안법회를 앞두고 언론에 처음 공개된 괴불탱화의 조성 배경과 과정 등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의 열반 소식에 정신을 잃은 아난존자의 얼굴에 물을 적시고 제가자인 순타가 부처님 열반 직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열반에 든 세존을 둘러싼 무생명들의 슬픈 표정이 어느 곳 한 곳을 빼고 더할 나위 없이 정교하게 묘사됐습니다. 김제 청운사가 3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한 부처님 열반 괴불탱화를 어제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토솔천에서 오신 토솔천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부터 시작해서 저 바닷속에 사는 생명들과 산과 들에 있는 생명들까지 대신 천왕 임금까지 다 포함해서 열반 장소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그린 겁니다. 이번에 조성된 괴불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 탱화장인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을 비롯해 3명의 제자들이 힘을 모아 3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가로 8.4m, 세로 4.8m로 조성된 괴불은 8만 4천 번뇌와 48발원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하고 부처님 가신 날하고를 동시에 그리기 위해서 했고, 두 번째, 불교는 출가 깨달음이 해탈 열반에 있기 때문에 열반도를 했고, 세 번째, 한국 불교의 열반 사상이 좀 열악해서 그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전통 안료인 석채와 당채로 채석된 괴불은 면 100% 옥양목에 한지를 12번이나 배접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이번 괴불 제작에 참여한 작가 모두는 불교회화 전공자들로 무엇보다 열반도 제작의 근간이 된 대반열반경을 이해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불화사들 입장에서는 괴불처럼 대형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은데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대형 불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져서 저에게는 처음에 불화를 그릴 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네.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은 이번 괴불 조성이 삶과 죽음, 즉 생로병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열반 사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정의할 건가.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짐이 되지 않는 죽음을 맞을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한편 청운사는 다음 달 8일 괴불탱화 점안과 회항법회에 이어 9일에는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관음기도 성지 여수 향일암이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사업에 1,500만 원을 기탁하며 동참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어제 본관 5층에서 향일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동국대생 15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은 동국의 발전은 곧 불교 발전으로 직결된다면서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이 향일암과의 인연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은 학생들이 졸업하면 소외된 이웃들의 소중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큰 나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은 각 사찰이 해당 지역 출신 동국대생들을 지원하는 동국대만의 특별한 장학 제도로
새로운 불교 인재 육성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도심포교 전법도량 선우정사 주지 선타 스님이 지난해 11월부터 방송된 BBS-TV 6조단경 강의 프로그램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선타 스님은 지난 1일 선우 불교대학 수강생들을 상대로 BBS-TV 6조단경 강의 녹화를 진행한 것을 끝으로 9개월간에 걸친 프로그램 촬영을 마쳤습니다. 육조 스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큰 조사 스님들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그걸 강조하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괴로운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문을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육조단경을 의지해서 공부하면 절대로 다른데 빠지지 않고 정법을 잘 수호해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육조단경은 중국 선불교의 완성자인 해능 스님의 유일한 설법집으로 선불교의 교과서이자 수행 지침서로 꼽힙니다. 작년 9월부터 선타 스님한테 육조단경에 공부를 했는데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육조단경을 하다 보니까 불교 부처님의 뜻을 많이 알고 본성을 알고 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BBS-TV 선타 스님의 육조단경은 지난해 11월부터 방송되고 있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과 목요일 낮 12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에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육군대장 사성장군 출신의 국방안보 전문가이자 국군 불교 총신도회장을 지낸 불자 정치인, 바로 김병주 국회의원인데요. 유튜브 등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김병주 의원에게 불교와의 인연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아, 주불리. 네. 유튜브도 하시고. 네. 우리 의원님은 워낙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육군대장, 사성장군 출신이자 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미국의 그 군인사들, 외교 안보 전문가들하고 아주 그 관계가 좋으시고 국방안보 전문가로 특별히 영입이 돼서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국회의원 이제 하신 지 좀 됐지 않습니까? 네. 어떠세요? 많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보람도 있으십니까? 보람도 있고 네. 힘든 점도 많고 합니다. 보람 있는 것은 제가 네. 안보 전문가로 영입이 됐는데 국방력이 강화되려면 국방 정치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국방 정치력을 강화하는 데 많이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애로사항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이해가 첨예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전체적인 것보다 어떤 한 센텐스만 따서 언론에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많이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아는 분들이 비난을 할 때는 많이 속상합니다. 의원께서는 국회 불자위원 모임은 정각회 소속이신데 네. 이 궁금합니다. 불교와는 아주 인연이 어떻게 맺어진 건지.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 신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심은 깊지는 않았고요. 신심이 깊었던 기회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인도 파키스탄에 제가 소령일 당시 유엔 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에 보면 캐시미르 분쟁 지역이 있는데 그 당시 캐시미르의 안전 평화를 위해서 유엔 요원으로 1년 반을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캐시미르 지역은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무력 충돌이 많아서 매일매일 20명에서 3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늘 생각하게 되니까 부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경을 가지고 그래서 불경을 가지고 성지 순례를 휴가 때마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지에 가서 불경을 보면은 그동안 한국에서 봤을 땐 잘 느낌이 안 왔는데 그 내용이 뼛속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불교계 스님들과
정치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불자 정치인들이나 국회 정각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자 정치인들은 여야 간에도 좀 그래도 비교적 말이 통하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많은데 그 불교계와 정치권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누가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동안 보면 사찰에서 스님들이 공부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민원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시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법으로 개선이 돼야 지속적으로 이것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의 불자들, 불자 의원들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이제는 민원 차원을 넘어서 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근본적으로 불교에서 애로사항이 없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조계종 여러 스님들하고 저희들이 진간사에서도 여러 번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와 정치는 사실은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될 수 있지만은 불교와 정치는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불교에 계시는 스님들이 불교 정치력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불교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자, 22대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지금 비례대표 초선이신데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비례대표는 다시 비례대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당에서는 제가 안보에 많은 일을 해서 다시 비례대표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무리고요. 그래서 저는 남양주 을 진접 별내 오남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민주당의 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불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프로에 나와서 시청자들 뵈니까 아주 행복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새로운 어려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을에서 재선을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의 응원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남양주 을에 계시는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제가 당당하게 어려운 도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방 안보 전문가 김병주 의원, 불자 정치인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